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눅스에서 저장 장치에서 파티션을 나누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포맷하고 그래서 저장 장치를 마운트해서 이용하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저장 장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대용량 저장 장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은 역시 하드디스크가 대표적으로서 역사적으로도 하드디스크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하드디스크 구조 이렇게 구글에 치고 이미지 하니까 많이 나오네요. 기계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드디스크가 기계죠, 그쵸? 이게 둥근 판이 있는데 이 둥근 판에 그 자기장으로 저장을 하는 게 하드디스크 구조죠. 이거 보니까 이렇게 뭐 이게 CD 같이 생긴 거 여러 개 있죠. 철판인데 CD 같이 생긴 거 이게 있는데 그건 플래터 디스크라고 써 있고 헤드라는 게 있고 헤드암이라는 게 있고 뭐 스핀들 모터라고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게 이제 파티션 나눌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전에 그 뭐냐 그 뭐지? LP 레코더 그쵸 이거 있죠 이거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명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거 있죠? 그래서 음악을 옛날에 이 LP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생을 했죠? 그쵸? 이것처럼 하드디스크도 이렇게 읽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죠. 헤드암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 내부적으로 이 CD 부분에, 철판 부분에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CD가 여러 장인 만큼 이렇게 헤드암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죠. 그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철판을 보면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판 내부에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철판 부분이. 그래서 철판 부분이 바로 플래터고 그 부분에 이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이 있죠. 트랙은 운동장 트랙처럼 둥글게 되어 있죠. 둥글게. 그래서 각각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있고 각 트랙에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섹터죠. 그리고 이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그 트랙을 나눈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인데 CD가 여러 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장이 있어가지고 그쵸? 플래터가 여러 장이죠. 그쵸? 여러 장이어서 그 구역에 여러 장을 다 합쳐서 그거를 실린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실린더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그림이 없을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좀 자세하네. 그래서 이 그림, 이거를, 저기 섹터죠, 이게 각각 섹터죠. 섹터랑 헤드랑 트랙이랑 실린더랑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특별한 영역, 이 부분을 읽는다고 친다면은 좀 더 화면을 확대를 해야겠네. 자, 확대 못하나? 이미지 보기. 아, 확대됐네요. 이제 편하죠, 좀? 트랙, 헤드, 있고 CD가 여러 장이니까 일단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 그걸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헤드.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있는데 0번째 헤드를 이용하라. 라고 하면 이걸 헤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읽겠죠? 그 중에서 몇 번째 트랙을 읽어라. 예를 들어 가장 안쪽 트랙을 읽어라. 가장 바깥쪽 트랙을 읽어라. 그래서 트랙에 번호가 있는데 트랙의 번호를 지정하면은 이 LP판에 얘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움직이듯이 이 핀도 이 헤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으로 쭉 이동을 하겠죠. 그럼 트랙으로 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섹터를 읽어라 라고 하면은 하드디스크에 이 판이 계속 빙빙빙 돌 텐데 빙빙빙 돌다가 해당 섹터가 이 헤드 위를 지날 때 LP판에 보면은 이 판을 얘가 지날 때라고 보면 되죠. 그때 읽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헤드랑 트랙이랑 섹터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요. 실린더는 여기 이 그림이 좋은데 이 그림을 누르니까 이게 나오네. 그래서 트랙은 CD 안쪽 바깥쪽이고 섹터는 하나의 그 둘레 중에서 특정 부분이라고 하면 실린더는 그 여러 장 걸친 그 범위를 실린더라고 하죠. 구조가 이건데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섹터입니다. 하드디스크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섹터이고 보통 섹터 단위로 읽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실린더, 섹터 이러한 헤드랑 실린더랑 섹터 번호로 데이터를 읽고 했는데 이 세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헤드, 실린더, 섹터 이거 세 개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섹터 번호만으로도 알아서 데이터를 읽어요. 그래서 선형적으로 섹터 번호를 이용해서 읽는데 하여튼 섹터가 하나가 512바이트고 그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서 읽고요. USB 같은 경우도 옛날 하드디스크에서 썼던 그 섹터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파티션 나누는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파티드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파티드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파티드라는 명령은 일단 파티션 말 그대로 파티션의 파티드죠, 그쵸? 그래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udo 파티드 한 다음에 뒤에다 L 옵션을 붙이면은 현재 파티션에 대해서 현재 지금 컴퓨터에 물려있는 저장 장치에 파티션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볼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옛날에는 이 파티드 말고 fdisk 키보드가 이상해서 자꾸 D가 눌리네. fdisk라는 명령어를 썼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fdisk는 좀 옛날 프로그램이고 요즘은 파티드를 쓰는 게 최신 기능이고 좋기 때문에 파티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뉴얼에 파티드가 있을 거예요. 아, 자꾸 D가 눌리네. 키보드 새로 사야겠다. 저 파티션 매니플레이션 프로그램, 그쵸? 파티션 조작 프로그램. 이제 그런 거죠. 보면은 리스트 옵션을 써가지고 파티션의 레이아웃을 보는 거고. 그래서 직접 파티션을 만드는 걸 해보기 전에 USB를 꽂아서 그 USB에 파티션을 나눠 보겠습니다. USB를 꽂았고 리무버블 플레이어의 리무버블 디바이스에서 해당 장치를 커넥트를 하겠습니다. 커넥트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자동으로 마운트가 되었네요. sudo partid L 옵션을 주면은 이렇게 장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DV의 SDA 하드디스크고 가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가상 컴퓨터를 설치할 때 만든 그 폴더 내부에 있는 그 가상 디스크 파일입니다. 가상 디스크 파일 VM웨어에서는 뭐 VMDK라는 파일에 해당될 텐데 하여튼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파티션을 나누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SDB 장치는 샌디스크 크루저 블레이드 제 USB 장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 USB 장치 만들기에서 만든 그건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파티션 번호가 한 개가 아니구나. 제가 따로 나눈 거구나. 그래서 파티션 번호가 이렇게 1, 2, 5 이렇게 있고요. 저 왼쪽에 번호가 있죠. 그리고 스타트, 엔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치의 해당 장치의 시작 부분부터 몇 메가부터 몇 메가까지를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은 사이즈가 513메가인 부분을 파일 시스템 FAT16으로서 플래그는 뭐 어떻게 특별한 게 있겠죠.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티션이 두 개 있는데 또 하나는 1024MB부터 16기가까지 15기가를 이런 파일 시스템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파티션이란 무엇이냐? 파티션이란 무엇이냐? 보면은 파티션은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나누는 그것도 파티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장장치가 공간이 있으면은 그것의 공간을 나누는 것도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장치의 공간을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을 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을 쓰고 이런 형태로 공간을 나눠서 쓴다는 거죠. 공간을 나눠서 쓰면 뭐 어떤 장점이 있냐? 예를 들어서 실수로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 공간이 깨져버렸어요. 그쵸? 그래도 여기가 살아남아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집에서 쓰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특별한 문서를 담아두는 곳이다 라고 했을 때 집에서 쓰다가 실수로 날려먹었을 때 특별한 문서를 저장한 이 파일 시스템은 남아있는 이 부분 파티션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 나누면은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안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을 크기를 자유자재로 좀 나눠서 쓰고 싶다 할 때도 필요하죠.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나는 이 정도 사용하고 너는 이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는 이 정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저장장치를 공간을 나눠서도 할 수 있고 이게 파티션의 장점이죠. 그리고 파티션에서 공간을 나눌 때 뭘 기준으로 하냐? 섹터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맨 시작 부분을 0으로 치고 계속 끝까지 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공간에다가 번호를 붙이는데 섹터 번호를 붙이는데 일단 섹터 하나의 크기는 512MB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를 계산하는 방식이 로지컬 블록 어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옛날엔 뭐 실린더 헤드 섹터를 이용했는데요. 그쵸? 여기 나와있죠? 옛날엔 실린더 헤더 섹터를 이용했는데 요즘은 그냥 이런 규칙으로 섹터 번호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직접 해보는 것을 파티션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 USB 16기가짜리가 있고 16기가짜리가 있는 걸 이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장치가 DVSDB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DVSDB 이 파일 시스템에 파티션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 3개를 만들어 볼까요? 3개를 한 3등분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그러려면은 sudo 최고 관리자 권한을 얻고 파티드 하고 뒤에다가 장치 파일 이름을 주면 됩니다. 장치 파일에 경로를 주면 됩니다. sdb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렇게 파티드라고 하고 파티드의 프롬프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티드 프로그램 내부고요. 여기서 파티드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 누르면은 헬프가 됩니다. 그래서 헬프라고 쳐도 되고 H 누르면 이렇게 헬프가 뜨는데 어떤 명령어를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quit이란 명령어는 프로그램을 나간다. 그래서 QUIT 다 적어도 되고 Q 하나만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파티드도 명령이 있는데 헬프에 있는 것만 사용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헬프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공통점이니까 헬프는 하시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걸 알아보자면은 RM 넘버 파티션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 지우는 것도 있고 프린트라는 명령어도 많이 써요. 프린트라고 써도 되고 print p라고만 써도 됩니다. p 쓰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아까 p라고 쓰면
파티드 AL 옵션을 준 거, 이거를 보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SDB 옵션으로 인자로 준 명령에다가 뒤로 이렇게 준 SDB 장치에 대해서만 레이아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넘버가 있습니다. 이 넘버가 바로 RM 넘버, 딜리트 파티션 넘버 해서 파티션을 지울 때 쓰는 넘버입니다. 그래서 RM 쓰고 두 번째 파티션을 지운다 하면은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RM 명령어로. 파티션이 사용되고 있는데 계속 할 거냐? 라고 물어보죠. 이게 왜 물어보냐면은 자동으로 마운트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파일에서 이거 누르면은 언마운트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언마운트를 해주고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티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파티드 프로그램 사용해서 파티션을 편집할 때는 항상 마운트가 안 된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웠죠. 지운 다음에 1번도 지웁시다. 1번도 지우면 RM1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지워지고 다시 P로 결과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파티션을 만드는 걸 할 텐데 파티션을 만들기 전에 단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위, 유닛이 단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set the default unit. 그래서 기본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로 뭘 설정할 수 있냐? 유닛에다 뭘 쓸 수 있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help unit 이렇게 쓰면 유닛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섹터 단위도 있고 바이트 단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실린더 어쩌고 해서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요. 유닛하고 S 하면 이제 실린더 단위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린더 단위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P를 누르고 그럼 이제 파티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mk 파트라는 게 파티션을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mk 파트. 근데 파티션을 만들기 전에 레이블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mk 라벨. 그래서 레이블을 설정할 수 있는데 help mk 레이블 하면 이렇게 옵션으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MS-DOS랑 GPT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 파티션을 나눌 때 파티션을 나눈 거에 대해서 정보를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겠죠? 보통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섹터 부분에 512MB 부분에 저장을 하는데 파티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거냐? 파티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거냐에 대한 정보를 그 방식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DOS 방식이 있고 GPT 방식이 있는데 MS-DOS 방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하드디스크를. 그럼 MK 라벨하고 MS-DOS D가 들어갔네. 이렇게 하면은 MS-DOS 방식으로 윈도우즈 방식이죠. 방식으로 하드디스크 라벨을 새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해당 파티션 정보가 모두 사라진다. 계속 할 거냐? 그래서 ye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MS-DOS 모드로 파티션 테이블 모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새로 그 다음부터 파티션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건지 선택했고 파티션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mk 파트를 쓸 건데요. 이것 또한 헬프로 mk 파트를 보면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mk 파트. 그래서 mk 파트 다음에 파티션 타입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타입을 줄 수 있고 스타트 엔드.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쓸 건지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파티션 타입으로는 프라이머리, 로지컬, 익스텐디드를 줄 수 있는데 프라이머리는 주된이고 로지컬은 논리적인, 익스텐디드는 확장된이죠. 그래서 프라이머리를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요. 첫 번째의 주된 이런 뜻이죠. 파일 시스템은 파티션을 나눈 후에 파일을 저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건데요. 리눅스에서는 ext4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동장치에서는 FAT32 많이 쓰죠. 그쵸? 이거는 내 PC에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로컬 디스크 속성을 보면은 파일 시스템 NTFS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NTFS도 있네요. 리눅스용.
그래서 저는 지금은 USB 장치니까 FAT32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트랑 엔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수를 주면은 아주 끝부분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섹터부터 끝까지를 지정하려고 하면 스타트에 1을 주고 엔드에다가 -1 S를 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P를 누르면은 보면 다 섹터 단위로 나오는데 섹터 단위로 설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가 사용할 때는 기가바이트 단위로 보통 저 USB가 기가바이트 단위로 요즘 저장 장치는 다 기가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단위로 설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닛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기가바이트가 있죠. 그래서 기가바이트 단위로 설정을 하고 다시 P를 누르면 이제 기가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16기가 나오죠. MK 파트로 이제 파티션을 나눌 때도 똑같이 기가바이트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K 파트 그래서 MK 파트로 처음에 줄 수 있는 거 이거 프라이머리 그래서 프라이머리로 파티션 타입을 주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은 USB니까 FAT32를 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줬으면은 스타트랑 엔드를 주면 되죠. 그리고 파일 시스템 이거 대괄호 쳐 있는 거는 이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라는 거고요. 0기가 바이트 부분부터 2기가까지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0부터 2까지 2기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실린더 단위로 한번 볼까요? 실린더 단위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닛을 S로 주고 P를 누르면은 2048 섹터부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90만 5535 섹터까지 있네요. 390만 5535 섹터가 엔드라는 거는 390만 5534 섹터까지 사용하고 5가 그 안 사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보통 시작 부분은 포함이고 끝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이런 범위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파티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파티션으로는 리눅스에서 자주 쓰는 ext4 파일 시스템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닛을 단위를 기가바이트로 만들고 P를 누르면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MK 파트로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이번엔 ext4 방식으로 (2기가부터) 그쵸? 0부터 2기가까지 썼다는 이게 2기가는 사용되지 2기가의 경계선 부분은 사용되지 않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2기가부터 그리고 4기가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아니 ext4를 쓰는 건데 컨트롤 C 누르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ext4를 줬는데 그쵸? 만들었죠? 그래서 ext4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2부터 4기가까지니까 사이즈는 2기가죠. 그리고 또 하나 뭘로 만들어 볼까요? NTFS 방식으로도 만들어 볼까요? MKFS MK 파트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NTFS로 4부터 5까지로 만들어 볼까요? 4.0부터 5.0까지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Q를 누르면은 빠져나온 겁니다. LSAL로 DV 안에 파티션 만들어진 거 한번 볼까요? 이 장치는 지금 SDB죠? 그래서 SDB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잡아와라. 그래서 그랩으로 SDB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DB 1, 2, 3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각 파티션 번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1, 2, 3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파티션을 나눴으면은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포맷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시키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포맷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포맷이 그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한 후에 운영체제까지 까는 걸 말하지만은 자주 쓰이는 의미로는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의미하지 않고 그냥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mkfs라는 명령어가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데 쓰거든요. mkfs, make 파일 시스템이죠. 그리고 .fat32 이런 식으로 파일 시스템을 주면 되는데 fat는 vfat로 그냥 하나면 될 거예요. 그래서 dv에 sdb1을 이걸로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하는데 이것도 역시 장치를 이용하는 거라서 최고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이제 장치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티션은 ext4였죠. ext4 이걸로 파티션을 초기화를 해주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NTFS도 될 수 있나? NTFS 아니야. 지금 SDB2는 ext4에 대해 ext4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NTFS로 포맷을 할 뻔했네요. 그래서 아까 파티드에서 적어준 NTFS 뭐 ext4 이런 파일 시스템명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해준 것 뿐이지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티션을 나눈 후에 각 부분은 어떤 파일 시스템으로도 초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파티션을 나누는 거는 파티션 나누는 방식에 따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NTFS로 세 번째 건 NTFS로 만들어 볼 겁니다. NTFS. 포맷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장치를.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장치를 0으로 채워버리는 제로 필링 포맷을 한 후에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를 한 겁니다. 이게 파일 시스템이랑 뭐냐? 보면은 디스크를 이용할 때 구간을 나눈 것까지는 파티션의 영역이고 파일 시스템이란 우리가 그 영역을 이용할 때 폴더도 있고 데이터도 파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폴더도 있고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권한들도 있고 보면은
뭐 만든 날짜라든가 그러한 데이터 뭐 권한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파일에 대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느 폴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방식이죠. 데이터라든가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기능이 있고 그래서 파일 시스템마다 기능들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있는데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운트를 해보는 걸로 해볼까요? USB에다가 아까 FAT32를 만든 거를 마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는 지난번에 배웠죠? 마운트. 그래서 현재 USB에다가 DV에 SDB1을 현재 폴더에 USB에다가 마운트 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USB라는 폴더는 이전에는 그냥 홈 폴더에 있는 디렉토리 중 하나였는데 그냥 폴더였는데 지금은 그 USB 안에 첫 번째 파티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USB 디렉토리로 들어가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vim 편집기로 a.txt를 만든 후에 i hello 하고 esc wq 저장 만들었습니다. 파일을 그죠? 만들었고 a.txt를 출력하면 hello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폴더를 벗어나서 umount로 마운트를 해제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이 VMware에서 USB 장치를 해제하고 내 PC에서 해당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E 드라이브랑 H 드라이브 이렇게 두 개만 떴는데 새로 ext4는 윈도우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떴고요. 아마 FAT32랑 NTFS 그 두 개만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FAT32 방식으로 만든 거고 우리가 이것이 NTFS로 만든 거죠. 여기 보면은 a.txt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장치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gparte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깔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깔아야 되는데 설치하는 명령은 sudo apt get install search parted 이걸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깔아놔 있을걸요. 그쵸? 지우는 명령은 remove죠. 별로 까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특히 선택하는 곳에서 엔터 누르면은 대문자인 Y로 기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고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치를 한 거예요. gparted도 역시 파티션을 건드는 거라서 최고 관리자로 해야 되고요. gparted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래픽 환경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근데 편리한 건 먼저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생각보다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션에서 장치를 고르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USB 장치를 연결을 하고 언마운트 하고 그리고 끄고 다시 켜볼게요. 그럼 장치에서 이제 SDB 장치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든 파티션들이 있죠. 삭제 하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이거 만들 때는 오른쪽으로 새로 만들기 하면 되고 여유 공간 이렇게 뭐 설정을 하고요. 공간 설정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잘 볼 수가 있죠.
FH32로 만들 겁니다. 또 이걸로도 영역을 이걸로도 할 수가 있어요. 편리하죠, 꽤. 그래서 지파티드 그래픽 환경에서는 지파티드가 편할 겁니다. 그냥 파티드랑 다르게 체크 버튼을 안 누르면은 작업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야 이제 지우고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삭제를 이제서야 하는 거죠. 아까 눌렀을 땐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파티드를 이용할 때 삭제를 눌렀더라도 그냥 체크를 안 누르면은 삭제가 실제로는 안 되니까 반면에 파티드는 바로바로 RM 명령하면 바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작업이 완료가 되었죠. 만들어졌고 LSAL로 DV 안에 SDB를 보면은 한 개 있죠. 파티션 한 개 있어서. 그래서 MKFS로 다시 한번 포맷을 해볼게요. 포맷을 하고 나서 전체 경로를 적어줘야 되고 또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죠. 장치를 건드는 거라서 장치에 직접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 권한이 필요하죠. 이거 권한이 다 권한 정보가 여기 있어요. 루트 권한만이 라이트 할 수 있고 아니면 디스크에 그룹에 속해 있으면 또 라이트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포맷이 완료됐고요.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 녀석이 우리가 방금 만든 그 공간이죠. 윈도우에도 있어요. 관리자 내 PC에 관리해서 있죠. 디스크 관리. 윈도우 어느 파티션 프로그램이나 다 이제 지파티드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이걸로. 이런 식으로 있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느 툴이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티드랑 지파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